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및 가정의학과 교수 송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강의에 이어서 금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효과적으로 금연을 한다 하면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금연 보조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금연을 위한 준비, 협조를 구하는 것,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훈련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 그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만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연 준비 과정의 첫 번째는 금연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금연을 결심하면 가능한 빨리 한 달 이내에 금연일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는 피해서 잡는 것이 좋겠고, 설날이나 생일과 같은 기념일을 금연일로 정한다면 더 성공적으로 금연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연 준비 과정 중에 또 한 가지는 금연 서약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금연 서약서는 많은 금연 클리닉들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형식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금연 서약서는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금연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날짜와 본인의 이름, 그리고 가족, 그리고 주치 이름, 사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금연 시작 전날에 이루어집니다. 금연 시작 전날에는 흡연과 관련된 모든 도구들을 버리고 담배를 다 버려야 합니다. 호주머니 안에 담배가 들어있는데 금연을 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놓고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결심하면 시작 전날에 모든 담배를 버리고 라이터, 재떨이 등 도구를 버리고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옷이나 수건 등은 세탁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집안에서 담배를 피신 분이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신 분은 환기를 해서 담배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흔히들 담배 냄새는 굉장히 역겹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오랫동안 피셨던 분들은 그 역겨운 담배 냄새를 맡으면 다시 담배를 피우고 싶은 강렬한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다 없애는 것이 좋겠고, 금연을 적은 쪽지나 서약서를 보면서 금연의 결심을 다시 한번 굳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금연을 결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 즉 가족이나 친구분들은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면 흡연을 하는 친구나 가족이 금연을 결심한다면 다음과 같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흡연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금연을 유지한다면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동 같은 것을 권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할 때 왜 금연을 시작했는지, 금연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를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고, 흡연이 왜 나쁜지를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흡연 욕구를 순간적으로라도 굉장히 참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난다면 심호흡을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밖에 나가거나 다른 일을 찾아내서 하는 등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던 습관 때문에 뭔가 마시고 먹고 싶을 욕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배 대신에 물을 마시거나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차 같은 것을 마시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고, 음식으로는 야채나 견과류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탕이나 과자를 먹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탕이나 과자 또한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고 나중에 비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금연 이유를 적은 쪽지나 서약서를 꺼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흡연 욕구를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 한 5분 정도의 충동을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를 위한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체 활동을 늘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특히 심심해서 담배를 피웠다 이런 분들은 호수 같은 손장난 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도 흡연 욕구를 참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술자리에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흡연 욕구를 참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때는 술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흡연 충동이 일 때 참기 어렵습니다. 이때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완요법, 심호흡이 되겠습니다. 심호흡하는 방법은 눈을 감거나 눈을 뜨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분 좋은 일을 떠올리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최대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다 들이마신 다음엔 5을 셀 때 전까지 숨을 참았다가 다시 천천히 숨을 내뿜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한다면 흡연 충동도 사라지고 받았던 스트레스도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치료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금연 치료제 또는 금연 보조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금연 보조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니코틴 중독 정도를 평가했을 때 중독 정도가 높은 분. 두 번째, 니코틴 중독 정도 평가했을 때 높지 않지만 여러 번 금연에 실패한 분. 세 번째, 담배를 안 피우면 금단 증상이 생겨 참기 어려운 분. 이런 분들은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금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연 보조제 중에 일부는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약국에서 스스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연 보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국에 가서 금연 보조제를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 또는 금연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암을 치료받는 중이라거나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라거나 최근에 뇌중풍이나 심장질환을 앓았던 경우, 신장 기능이 나쁜 경우, 식이장애가 있는 경우, 심한 부정맥이 있는 경우, 경련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중추신경에 종양이 있거나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적절한 금연 보조제를 받는 것이 금연 보조제로 인한 건강에 대한 위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금연 보조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국내에서 1차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금연 보조제로, 니코틴을 함유하는 니코틴 대체 제제들이 있고, 두 번째는 웰부트린이라는 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니코틴 중체 작용하는 챈픽스라는 제제가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금연 보조제들입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 가능한 금연 보조제는 니코틴 제제가 있습니다. 니코틴 제제는 약국에 가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로를 통해서 니코틴 제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니코틴 제제 사용했을 때 부작용도 있고,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잘 알고 사용하시길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니코틴 껌을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흔히 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껌 씹듯이 빠른 속도로 씹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니코틴 껌은 천천히 씹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껌을 천천히 씹었을 때 찌릿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씹은 다음에 그 느낌이 오면 그때는 씹는 것을 중단하시고 잇몸과 뺨 사이에 껌을 잠시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다 보면 찌릿하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약 1분 정도 후에 사라지는데,
그때는 다시 껌을 꺼내서 천천히 씹습니다. 이의 과정을 30분 정도 반복한 다음에 껌을 종이에 싸서 버리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껌을 씹은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하시면 눈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하루에 24개 이상 씹지는 않아야 합니다.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바른 니코틴 패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치 또한 그 패치를 만진 손으로 눈 등을 만지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패치는 파스 재재, 붙이는 파스 재재와 같기 때문에 몸에 털이 있는 부분에 붙인다면은 뗄 때 그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는 가능한 깨끗하고 물기가 없으며 털이 없는 부위, 즉 팔이나 옆구리 등 같은 데 붙이는 것이 좋겠고, 한번 패치를 붙였던 장소에 곧 이어서 다시 붙인다면 피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소를 달리해서 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다면 다시 그 자리에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패치를 붙인 후에는 피부 부위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거나 약간 붉게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심하지 않다면은 큰 부작용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점점 그게 심해진다면 피부 부작용일 수 있고 그때는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패치는 보통 16시간 내지 24시간을 붙인 채로 지냅니다. 샤워를 하는 중에도 패치를 붙인 채 샤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패치를 붙인 후에 수면에 이상을 느낀다면, 잠을 잘 이룰 수 없다면 잠자기 전에는 패치를 떼고 주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패치는 보통 하루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다음날 일정한 시간에 다시 새로운 패치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니코틴 제제와 같이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스스로 쉽게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금연 보조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할 때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금연 치료를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도움이 없이 혼자서 금연 치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금연을 시도한다면 100명 중 2~3명 정도가 금연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금연 보조제를 사서 혼자서 사용하신다면 100명 중 4명 내지 6명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없이 하는 것보다는 2배 정도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지요. 만일 금연 보조제 없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금연 시도를 한다면 100명 중 10명 내지 16명이 금연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금연 보조제보다 더 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금연 보조제를 같이 사용한다면 100명 중 20명 내지 30명이 금연에 성공합니다. 혼자서 도움 없이 금연 시도를 했을 때보다는 10배 정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지가 강한 분은 혼자서도 도움 없이 금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이 중독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문가의 도움과 필요하다면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 시도를 하신다면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금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을 시작한 후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점으로는 금연 후에 오는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금연 후에는 공복감도 더 느껴지고 입안에 건조감, 통증도 느낄 수 있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하루 종일 졸음이 오는 경우도 있고 땀이 많이 나거나 불안, 초조, 그리고 짜증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단 증상들은 비교적 담배를 끊고 나면 직후부터 나타나는 금단 증상들이지만 지속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아서 대개 한 2주 정도면 사라집니다. 또한 금연 보조제 도움을 받으면 이런 금단 증상을 적게 느끼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 금연 후의 부작용으로는 체중 증가가 있습니다. 평균 금연 후에 한 4kg 정도 체중 증가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흡연 자체가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좀 있고 신진대사 속도를 촉진시켜서 체중 증가를 좀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금연 후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금연 후에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은 금연 후에 과자나 껌, 사탕 같은 단 음식들을 많이 먹고 또한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연을 하실 때 금연 후에 체중 증가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아신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금연 후에 음식을 먹는 종류도 제한을 좀 하고 먹는 양을 줄이고 신체 활동을 충분히 늘린다면 체중 증가는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단종상과 같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금연을 한 다음에는 신체에 굉장히 좋고 멋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빨리 일어나는 변화는 30분 이내에 혈압이나 맥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서 체내에 증가되었던 일산화탄소 농도도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호흡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장기적으로는 폐암과 같은 무서운 질환의 위험도 금연을 하신 후에 5년, 10년이 지나면 거의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다고 이제 와서 금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금연을 하면 몸에 다음과 같은 이런 멋지고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금연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흡연 상태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금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금연은 모두 다 알다시피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고 해야 한다는 결심을 갖고 할 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조하셔서 반드시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